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르몬 질환 중 하나인 쿠싱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싱 증후군이란 우리 장기 중 하나인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하나인 코티솔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일어나는 질환들을 말하는데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부신피질에서 필요한 호르몬들이 여러 개 나오는 중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합니다. 적절한 긴장은 몸의 정상을 유지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잉으로 분비가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신에 대한 기능이 조절을 못하게 되면서 과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에 따른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 쿠싱 증후군입니다. 증상은 대표적인 것들이 크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신다. 두 번째로는 소변을 자주 본다. 세 번째로는 밥을 많이 먹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가 볼록하게 배만 팽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헥헥거림이 심해진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체온이 많이 쉽게 올라간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피부 질환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는 쉽게 운동을 하면서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된다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6가지지만 제가 8가지로 풀어냈던 거는 쿠싱 증후군에 있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6개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8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호자님께 질문을 할 때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8개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 수치, 고지혈증, 그리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높아지는 경우에서도 쿠싱 질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초음파상에서 검사를 할 때도 직접적으로 부신의 장기 크기와 모양을 평가할 때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서도 쿠싱 증후군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쿠싱 증후군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서 과하게 문제가 되냐?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정도 외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그냥 나이가 들었나 보다, 살이 쪘나 보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쿠싱 증후군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합병증이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다른 아이는 그냥 구토, 설사에 대한 간단한 위장염이 오고 끝날 아이지만 쿠싱이 있는 아이들은 혈변, 혈토, 그리고 췌장염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호르몬 질환입니다. 코티솔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우리가 몸이 안 좋게 되는, 그리고 노화를 굉장히 빨리 일으키게 되고 면역력을 급강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몸의 방어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간단한 똑같은 질환이라 할지라도 쿠싱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좀 더 피해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앞선 증상들을 토대로 피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쿠싱에 대한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을 자극을 했을 때 얼마나 과잉으로 분비되냐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시간짜리, 4시간짜리, 8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진단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의 경우에서는 호르몬 질환인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약물적인 내과 치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과하게 분비되는 호르몬 양을 억제해주는 트릴로스탄이라는 제제를 이용해서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쿠싱이 있다고 해서 트릴로스탄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용량이 있습니다. 같은 5kg짜리라고 할지라도 쿠싱이 과하게 분비된 용량에 따라서 양 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 5kg 같은 정량으로 나오는 코티솔이 있다 하더라도 5kg 친구와 10kg 친구의 용량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2주 간격으로 오게 되면서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추후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면은 개월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3개월 혹은 2개월 내외로 재진을 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합병증이 없는지 항상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름철이라서 산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워서 헥헥거리는지 운동을 안 해서 지금 살이 찌고 있는지
그리고 더워서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호자님들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분명히 보호자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만 여름에는 보호자님들이 더위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된다면 의심을 해보시고 내원을 하시면서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